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입에서 살살 녹는 빙수, 시원한 주스, 그리고 냉면까지. 선생님이 보여준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따끈한 어묵, 갓 쪄진 따뜻한 호빵 찐빵, 맛도 다양해요. 따뜻한 군 고구마까지. 왼쪽의 음식들과 오른쪽의 음식들. 맞아요. 왼쪽의 음식들은 더운 여름에 많이 찾는 음식들이에요. 오른쪽의 음식들은 추운 겨울, 따끈한 것들이 땡기죠? 겨울 음식, 간식들입니다.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사람들은 먹는 음식이 바뀝니다. 오늘은 날씨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우리는 시원한 반팔 옷을 입어요. 그리고 날이 추워지는 겨울에는 두꺼운 외투, 점퍼, 패딩을 입습니다. 이렇게 날씨에 따라 우리가 입는 옷차림이 달라집니다. 맑고 따뜻할 때는 우리 옷차림도 가볍습니다. 춥고 건조할 때는 옷도 두껍게 입게 되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날이 더우니까 아무래도 시원한 음식, 시원한 간식을 먹게 되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음식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맑은 날에는 사람들은 밖으로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 활동하기 좋지 않은 날은 보통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도 날씨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계절에 따라서 봄에는 이렇게 꽃놀이를 가고요. 여름에는 시원한 물가에서 놀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러 가죠. 그리고 겨울에는 이렇게 추운 계절을 즐깁니다. 옷차림, 음식, 활동 모두 날씨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모래바람인 황사, 또 미세먼지가 심한 날을 떠올려 볼까요? 그럴 때 코나 입과 같은 호흡기에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눈병에도 걸릴 수 있어요. 피부병도 걸릴 수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 예쁜 꽃이 펴서 예쁘지만 이렇게 꽃가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꽃가루가 있을 때 코나 눈, 입으로 들어가면 알레르기가 일으켜져서 비염이 심한 사람들은 더욱 괴로워지고 눈에 들어가면 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자외선이 심한 날을 떠올려 볼까요? 너무 더울 때는 열사병에 걸릴 수 있고 그리고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추운 날을 떠올려 볼까요? 한파가 몰아쳐서 길이 꽁꽁 얼었을 때 우리는 빙판길에서 꽈당하고 넘어지기 쉽고요. 그리고 손끝이나 발끝, 코끝이 시리다 못해 동상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는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날씨는 사람들이 일하는 직업에도 영향을 줍니다. 농사를 짓는 걸 떠올려 볼까요? 농부들이 씨앗을 심는 시기, 또 날씨의 영향을 받고 강수량에 따라서 물기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는 어업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갈지 말지는 태풍이나 높은 파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바다에 나갈 수 없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좀 더 가깝게 버스를 탈 때 버스 기사 아저씨의 운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아무래도 운전을 할 때 속도를 천천히 해야겠죠. 또 날씨는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 때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사를 보면 올여름 긴 장마에 에어컨 판매는 줄고 제습기 판매는 늘어났습니다. 날씨를 예측해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겠죠? 밤에 너무 더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열대야.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편의점에 야간 매출이 늘고 얼음 팥빙수 판매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죠. 이른 한파에 난방 가전들이 잘 팔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회사에서는 날씨를 예측해서 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날씨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는 사람들의 직업에도 영향을 줍니다. 날씨는 우리의 생활과 또 건강, 직업에도 영향을 주죠. 사람들이 날씨에 잘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기상청에서는 날씨 지수를 만들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날씨 앱을 켜보면 나의 위치에 따라서 현재 날씨가 어떤지, 미세먼지, 이번 주 날씨, 그리고 이렇게 기상 레이더도 볼 수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생활 지수가 있습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다양한 생활 지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계절별로 중요한 지수들도 나와 있고요. 직접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이건 감기 가능 지수예요. 오늘의 지수는 보통이네요. 보통일 때는 대응 요령,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하고 수분도 섭취하고 손발을 씻기, 이런 요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상 조건을 고려해서 감기 발생 가능 정도를 지수로 나타낸 거죠. 여름에는 대표적으로 온도와 습도가 높을 때 발생하는 불쾌지수 들어봤죠? 그리고 식중독 지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세차 지수, 달리기 지수, 빨래 지수, 수면 지수, 우산 지수, 피부 질환 가능 지수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날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로도 나타내 줍니다. 이런 날씨 지수는 기온, 습도, 구름량, 강수량 등 여러 가지 기상 조건을 고려해서 자외선 지수, 감기 가능 지수, 피부 질환 지수 등등등 우리가 날씨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나만의 날씨 지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체육시간 지수예요. 현재 기온을 고려해서 체육 수업에 시간에 맞춘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체육시간 지수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좋음, 보통, 주의, 경고로 나누었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날씨 지수를 만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목을 적어보고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도 적어보고 가장 중요한 단계도 표현해 봅니다. 이때는 온도에 따라서 또는 습도에 따라서 강수량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 자전거 지수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림은 간단하게 자전거를 그리고 설명은 기온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때는 자전거를 탈 때 위험합니다. 너무 더울 때는 열사병에 걸릴 수 있고 너무 추울 때는 길이 미끄러워서 자전거 타기 위험하겠죠. 특히 비 오는 날도 자전거 타기에 위험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계는 좋음, 보통, 나쁨 3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활동하기 좋은 온도 18도에서 24도일 때, 보통일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춥거나 조금 더 더울 때, 그리고 나쁠 때는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울 때 8도씨 이하 28도씨 이상으로 했고요. 비 오는 날도 포함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나만의 날씨 지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날씨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만의 날씨 지수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담긴 교과서 부분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공책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며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최고!